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랜드 담입니다. 오늘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불매운동과 그리고 향후 있을 일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65년에 한일 양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죠. 거기에서 강제징용 보상이 끝났어요. 40년 뒤인 2005년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위원으로 참여했던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이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한일 협정은 국제조약이에요. 국회가 비준했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은 행정부의 입장을 듣고 신중히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법 자제 전통이란 게 있는데 그걸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사법 농단을 일으켰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이에 반발합니다. 이미 끝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답게 한국에 타격을 입힐 조치를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먼저 대한민국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주요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전까지 일본 기업이 품목에 대해서 한국에 수출을 할 때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로서는 문제가 되겠죠. 한국은 즉각 항의하고 보복 조치로 일본 불매운동을 민간단체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이를 동조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과연 불매운동 옳은 일일까요? 2, 4분기 GDP 자료입니다. 2019년 2분기 경제 성장률은 1.1% 증가했고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1%, 2.1%. 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0.3%에 불과했었고 나머지 1.8%는 전부 정부 지출에 과의존한 결과물입니다. 정부를 제외하곤 민간 경제는 바닥이었다는 뜻입니다. 일본 규제가 아니더라도 절대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무려 89%나 감소했다는 뉴스입니다. 이 외에도 LG 디스플레이 영업손실 3,687억 원, 삼성전기 영업이익 마이너스 30%, 삼성물산 영업이익 마이너스 41%, SOL 영업손실 905억 원, 네이버 영업이익 48.8% 감소, 포스코 영업이익 14.7%, 이 외에도 LG상사 마이너스 7%, 현대건설기계 마이너스 33%, LG화학 마이너스 62% 등등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제 상황에 불매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집에 벌레가 있으면 잡으면 될 일입니다. 벌레 하나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입니다. 점점 기우는 경기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불매운동하는 제품이 바로 일본 맥주죠. 그럼 일본 맥주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일본 맥주 제품만 일본 것이죠. 국내 유통, 물류, 영업, 판매, 마케팅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전부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 회사에 한국 사람입니다. 유니클로도 마찬가지죠. 한국 법인, 직원, 하청업체, 운송업자, 임대업자 등등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주고 싶은 일본 본사는 타격을 덜 받습니다. 이런 글로벌한 회사가 전 세계에 물건을 판매할 텐데 그 중에서 한국 시장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본사가 받는 피해는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1%가 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 그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한국 법인 직원, 총판, 딜러, 운송업자, 영업사원, 마케팅, 회사 직원 등등 이 사람들은 당장 생계가 끊깁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매출이 준다고 쳐도 구조조정해서 메꾸면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얘기인데 사드 때 중국이 롯데 탄압해서 철수시켰잖아요. 그런데 과연 롯데가 피해를 봤을까요? 롯데도 어느 정도 피해는 받겠죠. 그런데 진짜 피해를 본 사람들은 현지 종사자 수만 명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바로 실업자 됐습니다. 지금 이것과 같은 논리예요. 지금 반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와 시민단체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사실을 안다면은 제사를 깎는 비참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반일 불매운동은 내수 경제의 붕괴로 다가올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경기는 불황에다가 반미 정책 펼치니까 미국 기업들이 철수 움직임을 보여요. 바로 반미운동하고 미국 기업 몰수 조치한 거하고 같아요. 딱 그런 테크트리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시 사드 사태 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 사드로 인해서 중국이 국가적으로 나서서 강교 얘기까지 하면서 한국 불매운동을 전개했었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미개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드랑 불매는 별개래요. 이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중국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불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매운동 안 하면 매국노의 친일파에 온갖 프레임을 씌우고 도대체 중국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똑같이 미개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불매운동 하는 사람들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일본 제품 안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가지고 있는 일본 제품들 다 부실 수 있습니까? 다 태우실 수 있으세요? 제 질문 하나 드리죠. 집에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부술 수 있습니까? 닌텐도 DS 태우실 수 있으세요? 일본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실 수 있으세요? 참고로 불매운동 초반에 잠깐 잠잠했던 일본 여행이 다시 제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거리가 멀고 돈이 많이 드는 미국, 유럽에 비해서 값싸고 고퀄리티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일본 말고 또 있습니까? 국내나 제주도, 중국, 대만에서 일본과 같은 퀄리티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성분들이면 더 잘 느끼실 겁니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일본만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대체제는 아직 없습니다. 카메라 얘기해볼까요? 니콘, 캐논 전부 깨부실 수 있습니까? 다 버릴 수 있나요? 절대 못할걸요? 왜? 대체제가 없어요. 니콘, 캐논 이런 제품들을 사서 얻는 효용을 다른 제품들은 채우질 못합니다. 결국 이겁니다. 불매운동이 일어났는데 깨시민이고 올바르고 정의의 사도인 내가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PC주의에 빠져서 그래놓고 한다는 게 유니클로 안 가고 아사히 안 마시는 거. 왜냐? 둘은 대체제가 너무 많아요. 불매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평생 아사히 유니클로 안 먹고 안 사다 죽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줍잖게 불매운동 한답시고 결국에 본인 입속은 마이크로 단위로 챙기시는 분들, 이 사람들이 무슨 불매운동입니까? 또 있습니다. 일본 기업 색출해야 된다면서 일본 투자 받으면 일본 기업이라고 불매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투자 정보가 정확한지는 안중에도 없고 카더라 통신 또 등장하고 다들 선동돼서 불매운동 합니다. 이참에 대기업을 말살시키려는 건지 정말 죽창을 들고 달려들고 있어요. 정작 여러분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쿠팡이 소프트뱅크 손정희한테 2조를 투자받은 거 알고 있습니까? 이런 건 언급도 안 해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보시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우길기랑 비슷해 보인대요. 아니, 비슷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 아니, 설사 비슷해 보인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없애야 됩니까? 다 파괴해야 되나요? 여기 신라기와 본뜬 수원 차각막에는 국화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국화는 정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화가 이일왕칭의 상징이라면서 쓰지 말아야 되면 좋아하는 국화로 하지 말고 장미로 합시다. 조금만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죠? 아무리 운동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변질이 된다지만 이건 정신병입니다. 여기 택배 노동자들 있죠? 평균 연봉 6천만 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약자 코스프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니클로 배송 하나 안 한다고 타격 입을 사람들 같습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유니클로 배송을 해야 먹고 사는 영세 택배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려는 건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마치 모든 택배 노동자들을 대변하느냐 하는 이런 발언들이 정말 위선스럽죠. 거의 반일과 상징과 같은 사진입니다. 유니클로에서 립스틱인지 사인펜인지 이게 양말인데 이 양말을 이렇게 손상을 시켜놨어요. 이거 엄연히 범죄죠. 시민운동을 하려면 절차와 규범을 준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선동에 놀아나서 이미 폭주하고 있는 상태 같아요. 범죄 사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사장이 일본 자동차에 석유 판매하지 않는다고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이러고 있습니다. 석유는 국가 주요 에너지 중에 하나라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이라는 법률로서 석유를 생산, 정제, 판매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통제를 합니다. 법의 목적을 보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 제품과 석유 대체 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39조 5항에 따르면 주유소 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 이 법을 어길 시에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주유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런 법도 모르고 있으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미쳐가는 나라에서 그러면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국제사회에서 징징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1대1 대화를 공개 제안했다는데 일본이 이 대화를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완전히 팽당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볼턴이 방 안에서 1박 2일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았고 호르무즈 방위비 이야기만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턴이 뒤에 거북선이 어떤 건지 알지는 모르겠지만 외교 석상에서 꼭 저렇게 일본을 자극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애초에 볼턴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먼저 들려서 외무상에게 미국은 한일 관계에 끼어들 의사가 없다라고 확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일본 외무상도 미국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서로 입장 확인이 되었던 상황이에요. 미국도 자기 나라 입장에서 개입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단도리를 확실히 치고 온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무역 제재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더 큰 파도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제재는 그 파도에 걸맞을 수가 있어요. 국내 은행과 카드사에서 빌린 17조는 다음 달부터 바로 회수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별다른 피해는 없다라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 기사가 실리기 2주 전에 이미 재계 총수들이 잇따라 일본을 방문했어요. 그리고는 하나같이 금융권 인사들을 만납니다. 특히 이재용은 지금 반도체 산업이 큰 위기가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권 인사만 6일 동안 만나고 왔단 말입니다. 자기네 반도체는 제끼고 말이죠. 그럼 분명히 어떤 신호가 있고 그리고 그 신호에는 적어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일 언론을 통해서 이 금융 제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우려 섞인 기사들이 막 쏟아지니까 정부가 팩트체크라면서 반박을 하죠. 여기 밑에 보시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장한 이 한국 경제 튼튼합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죠. 이 근거는 다 맞아요. 24조도 맞고 외환 보유액 세계 9위도 맞고 이 두 개 나머지도 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 팩트예요, 이거. 그런데 한국 경제가 튼튼하냐? 아니요. 이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주장이. 그러면 가정을 한번 세워볼까요? 일본 24조 저거 한 번에 뺀다고 생각해 봅시다.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03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는 470조 정도 되고요. 그중 유가증권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92.7%, 하나로는 440조. 예치금은 4.6%로 하나로 21조. 은행에 예금된 금액이고 유동성이 있어서 바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까 가정으로 24조를 한 번에 회수한다고 했을 때 예치금만으로 부족한 거죠. 게다가 이 예치금은 민간 부분도 포함되고 있어요. 국가에서 바로 운용할 수 있는 액수가 5, 6조 정도라는 겁니다. 그럼 아직 정말 많이 부족하죠. 24조를 회수한다는데 메꿔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어떻습니까? 대충 돌아가는 낌새가 보이시죠? 튼튼하다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국민한테 이렇게 큰 소리는 쳐놨고 거짓말한 거를 들키고 싶진 않으니까 지지율 때문이라도 강경하게 나가야 됩니다. 절대 빌빌 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리수를 두죠. 채권과 주식을 매각합니다. 유가증권을 건드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지수 폭락하고
주가에서 폭락하면 해외 자본 빠져나갑니다. 국가 신용도 떨어지고요. 결국 IMF 또 오는 거예요. 이 테크트리예요. 한 해 예산이 500조인 나라가 결국 17조, 18조가 없어서 또 IMF 오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97년 IMF 경제위기 때도 불과 몇 조 원이 없어서 구제금융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 외환 보유액이 많다고 걱정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인 겁니다. 지금 이런 대위기인데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통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문재인이란 말입니까? 주위의 일식집들이 다 망해가고 일본차 딜러들이 일자리를 잃게 하는 것이 어떻게 올바르고 정의로운 걸까요? 약자를 보호하고 소수를 대변해줘야 한다는 그들이 왜 이럴 때만 대의를 위해서 희생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부디 부탁인데 불매운동 당장 멈추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불매운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우리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응원합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진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 회가 목구녕으로 넘어가는지 정말 아휴